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에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은 시장 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5월 달부터 자발적으로 감산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펙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우디마더라도 하루의 산유량을 50만 배럴 줄이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라크가 21만 1000배럴, UAE가 14만 4000 배럴, 쿠웨이트가 12만 8000 배럴을 각각 감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올해 3월에서 6월 달에 하루에 50만 배럴씩 감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또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도 결국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서 대립을 했던 이란과 시리아와도 관계 회복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엄청나게 강대한 미국도 건드리기 쉽지 않은 이 석유 패권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은 이 하나로 뭉치게 된다면 고유가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이제 행동을 옮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가 엮이게 된다면 계속 싸우던 게 쉽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조금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국가의 이득 이 부분으로만 생긴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부담이 꾸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시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향후에 페드의 일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거 고금리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시장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다만 그래도 워낙 이 금리가 원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뭐 50bp를 한 번에 올리고 이런 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5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7.0%, 25bp 인상할 가능성은 53%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맥스로 길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5.25에서 5.5 그 이상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이 고금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유지가 되겠죠. 원래 9월에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12월이나 그 다음 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향후 주식시장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어제 하루 만에 WTI 이 석유 텍사스유 기준으로 6.2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는 이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자연스럽게 건설업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건설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제조업 역시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역시 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년 새 30%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선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이거를 빠르게 털어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회계상으로 이제 감가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적이 깎이는데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재고 자산을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요걸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일단 제일 먼저 이 한국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AI 팩토리나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에 이 5년간 R&D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피부 미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에 한번 이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 재활용 관련으로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열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면세점, 호텔, 화장품 등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 정리를 한번 싹 맞춰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일단 좋은 점도 있다면 안 좋은 점도 확실하게 보이시다 보니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제가 향후에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짚으면서 여러분들께 또 후속 뉴스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1선 아직 확고하게 뚫어주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쁠 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41선보다 21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현재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정부가 안 하니 우리가 간다. 민주당 6일날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의 물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만 하더라도 오늘 또 이제 유가적인 부분에서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전기료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을 사용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안전한 이 키워드가 붙은 원전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대응할 수 있죠. 뭘로 대응하냐? SMR. 기존의 원전 대비 사고의 확률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외부의 시선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이 후쿠시마 관련되어 있는 이 정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MR 관련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올라가는 거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뉴스만으로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수급이죠. 수급 이걸 1순위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기관은 가격의 방어의 역할을 하고 외국인은 상승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연기금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줬잖아요. 무슨 소리냐? 현재 위치에서 가격 방어의 역할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주니까 강한 상승이 물론 뭐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나쁘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에서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함께 보여줘야지 뉴스와 함께 연결되면서 추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와 함께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난 뉴스를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급만 보시면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창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길 바라며 차트로 이제 넘어와서 보도록 하자면 일단 저는 뭐 여기서 다른 거를 굳이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1선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 눌리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볼린저 밴드 하나를 찍었고요. 21선을 돌파한 만큼 결국에 시간의 문제이고 위치의 문제일 뿐이지 이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는 과거에 몇 번이고 증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증명해줬으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살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통해서
1차적으로 481선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만 좀 뚫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매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2만원 아래까지만 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제 전략을 따로 세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아래까지 노려보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두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뉴스. 한동안 지금 이슈를 이어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모든 것들도 수급이 좋아야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지지라인은 21선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며 21선 위에서 계속해서 횡보한다. 241선 눌리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천천히 보시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시고요. 여기를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481선, 2차적으로는 2만원 언더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